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늙고 병들어 가족의 손을 떠나 당장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현실, 더 이상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연 내가 살던 집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는 없는 건지, 노인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황후는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일본 현지에서 이정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고령화가 시작된 만큼 노인 복지 정책 역시 상당 부분 앞서 나간 수준인데요. 일본의 흐름과 꼭 닮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방문간호시설. 80살 일본인 오츠카 가치오 씨는 얼마 전 시설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건강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一日中ここにいて何かあったら異常が出たら対処してくれると。普通の病院から派遣みたくなってそれでやってくれました。 일본에서는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시설 대신 소규모 지역 요양시설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대부분 내가 계속 살아왔던 지역에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介護っていうものは非常に身近な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のは感じます。でそれぞれの地域にこういった介護施設ができるとですね、何かあった場合に相談に行け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も地域の方々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いではないかな。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대비해 눕거나 앉아서 욕조에 들어갈 수 있고 매일 밤 노인의 수면 상태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돌봄 대상자의 상황이나 시설에 따라 단기 입소와 장기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 요양 등급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 가장 중증인 5등급 노인이 단기 입소했을 때 하루 비용은 860엔에서 많게는 2,600엔 수준. 우리 돈으로 7,600원에서 23,000원 정도입니다. 公的な扶助とかいろんな支援、困窮者向けの支援で、無料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基本は保険制度にのっとってるんで、負担はあるんですよね。その形で利用者負担を限りなく少なくして、それを保険料と税金で支えるっていうのが制度の仕組みなんで、それが大前提ですよね。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 또 다른 요양시설. 이곳 고령자 주택에는 이처럼 개인 우편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주택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입소자들도 외로움을 덜 느끼는 편입니다. 모두 일본의 개호보험을 이용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위한 개호보험은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당시 가장 많이 참고한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만으로 40살이 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基本的には65歳以上ですけど、介護保険は40歳から保険料払うので、必要な人は40歳から。これはもうね、1980年代から将来の高齢者、老人ケアね、老人ケアどうするか、もう国家的課題だったんです。 일본의 개호보험은 단순히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본인이 개보수 비용 1%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지원해 낙상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의 경우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基本的には自宅で最後まで暮らせる形が理想と言われているので、エイジングインプレースですよね。 우리나라도 노년 주거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도시명 실버타운. 미술 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감과 붓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저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미술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상을 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림은 그냥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나 실버타운 입주를 택한 사람들. 건강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신경정적으로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밥 해먹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실버타운이 단순 주거의 형태에서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작은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가시고 언제 들어오시고 또 식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동호인 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거주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생애 마지막 집을 찾아 또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상당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격차가 좁아져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르게 됩니다. 새로운 노인복지제도와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쭉 계속 살아왔던 곳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또 친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년기.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 노년 삶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역의 전통 문화인 부평 두레놀이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부평 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이 부평구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김숙희 부평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당 조례안의 취지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두레놀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레놀이는 김매기 같은 힘든 농업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려고 협동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놀이하는 걸 말하는데요. 부평에는 삼산동 일대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런 두레풍물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산일동 도두리공원에 가시면 두레풍물놀이 기원비가 세워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2006년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도 지정이 됐었죠. 해당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인 부평 두레놀이를 구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참여 관심을 독려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안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평 두레놀이는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전수자 교육과 같은 전승 지원과 부평 두레놀이를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교육을 구차원에서 관계법령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해당 조례안이 앞으로 부평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실까요? 풍물의 도시 부평, 전통문화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조금 무덤덤해지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평 두레놀이에 대한 전송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잊혀지지 않게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도 체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면서 부평 두레놀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1997년부터 부평 풍물대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평 풍물대축제의 시발점이 바로 부평 두레놀이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주민들이 부평 두레놀이를 즐기면서
단결심이 고취되고 우리 전통 문화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김숙희 의원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주거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통과를 반겼습니다. 특별법은 노후 계획 도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지구가 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금호 등 13곳 택지 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후 주거 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00만 제곱미터 이상 모든 사업 노후 계획 도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13개에 해당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 계획 도시의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이 좀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본 계획 등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지난 2000년 사용을 마친 수도권 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SL공사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430억 원을 투입해 제1매립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3개 지자체는 생활 폐기물 매립 비율 등을 근거로 관리 비용의 64.9%인 279억 원을 부담하고 SL공사는 35.1%인 151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분담금 중 60%를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는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SL공사는 제1매립장 내 골프장, 드림파크 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 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000년 매립을 종료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9년까지 1,206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긴급 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 차량 출동 시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신호 주기를 자동 계산해 출동 구간의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녹색 신호로 제어해 긴급 차량이 목적지까지 막힘 없이 도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부평 소방서 등에서 차량 15대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는 도심 내 53개 관서, 차량 113대로 확대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초혼으로 신접살림을 꾸린 47,852쌍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3583쌍으로 63.9%에 달했습니다. 전국 평균 59.5%를 웃돌고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도 높은 수치인데요. 신혼부부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516만 원으로 8개 특별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금융권 대출 잔액에 있는 신혼부부 비율은 90.2%였며 대출 잔액 평균 역시 1억 6,66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